그래도 많이 여러 명이서 한 적은 없어. 아 그렇네. 중학교 때 그렇네. 맨날 저기 짜바리 마냥 저기 짬박해갖고 하더니 자 테스트 한번 결과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지문들이 꽤 이제 난이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코끼리 얘기 있었는데요. 바로 요약문을 볼게요. 벌써 10분이 지났네. 얼른 합시다. 자 일단 요약문을 이제 해석 부분을 보자면은 요거를 이제 먼저 한번 읽고 이해를 먼저 해볼게요. 거꾸로 한번 가보자. 자, 코끼리의 어금니가 없는 거는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코끼리의 어금니 없음이 널리 퍼지게 됐다고요. 이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금니가 없는 게 처음에는 이제 좀 희귀한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널리 퍼지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어금니를 갖고 있는 것이 무모한 사냥에서 살아남는데 더 이상 이루을 게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조금 약간 패러프레이징이 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쉽게 말하면은 상아를 이제 얻기 위해서 이제 사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코끼리의 어금니 없음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라는 거였죠.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 영장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만한 단어는 뭐 이런 단어, prevalent, 그다음에 reckless 뭐 이런 단어가 되겠죠. 얘가 이제 만연한 이런 뜻이죠. 널리 퍼져 있는. 그다음에 reckless가 무모한 이런 뜻이에요. 무모한. 어림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모하다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가 나왔는데 사실 얘는요 좀 구체적인 이제 요약문을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약문이 나왔잖아요. 이제 뭐 요약문이라는 거는 만들기 나름인데 요 요약문이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전년도에 고2에서 학교 기출에서 따온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안 만들었어요. 요거는 내가 만들었는데 요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기출에서 따왔는데 여러분께서 거꾸로 가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거꾸로 간다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말이 이 본문의 어느 부분에서 이제 이 말이 이제 나오게 된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만연하다라는 표현을 본문에서 뭐라고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이하에서 보면은 뭐 이런 reckless hunting으로 인해 그 뭐 이제 이런 서바이벌에서 이제 benefit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런 내용은 본문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 그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알겠죠? 얘는 좀 거꾸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를 좀 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39번 지문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의사결정에 대한 거였습니다. 얘는 이제 요약문이 아니라 글의 요지를 작성하는 거였거든요. 요지. 그래서 요지는 약간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글을 왜 썼느냐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지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필자는 뭘 전달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거냐? 네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이제 어떤 친분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제 의견을 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결정을 내리라는 게 내용이 나왔었죠. 우리가 초반부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뭔가 그 결정을 단순화하는 방법으로는 뭔가 이제 그 선택해야 될, 그러니까 고려해야 할 가짓수를 줄이는 거다라고 이제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제 소수의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짓수를 줄이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는 어떻다? 그 소수의 것을 무시하는 게 결국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그 어떤 주변 사람, 특히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더 나아가서 나와 아예 의견이 정반대에 가까운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총취합해서 네가 의사결정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내용이 이제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자면 이 본문에 이제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이제 단어를 보자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좀 주목해야 할 만한 단어가 이 interested라는 표현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알려줬던 단어인데요. 이게 이해관계가 있는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때 제가 한번 이 interest에 대한 단어를 아마 설명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interested 자체가 여기서 흥미 있는, 관심 있는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서현이 뭐하냐? 필기 얼른 해야지.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씨, 안 보여, 씨. 자식아. 장갑 끼고 있어?
단가를 왜 씨? 또 왜 만지작거려갖고 왜 씨? 자, 얼른 쓰고. 그래서 이제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interested 말고 그냥 interest라는 거 있잖아요. 얘 자체가 이해관계라는 뜻도 있었고요. 참고로 우리가 은행의 이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은행의 이자, interest는요. 그 다음에 acquaint라는 표현이 또 나와 있는데 acquaint는 보통 우리가 be acquainted with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be acquainted with, be acquainted with. 이게 이제 보통 한 세트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 아래도 나와 있죠. 지금 보시면요. are acquainted with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뭐뭐를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뭐뭐와 친분이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어휘 두 개만 여러분이 좀 짚고 넘어가면은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해관계가 있는 그리고 뭐뭐와 친분이 있는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reflect는 반영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견들 어떤 의견들이냐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게 적절하겠죠. not those 뭐뭐가 아니라 those who 나오면은 뭐뭐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너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너와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이 친분관계가 있다라는 말은 뭐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본문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추론상으로 그냥 작성을 한 거죠. 추론을 해봤을 때 딱 봐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의 좀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해라라는 게 이 글의 요지겠죠. 그래서 요지를 보통 작성할 때는요, 지금과 같이 명령문으로 나오는 형태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명령문이나 아니면은 뭐 should라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뭔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약간 좀 이런 어감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뭐 여기는 이제 뭐 구문 파트니까 답지는 제가 다 만들어놨으니까 그거 보고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구문에서 여러분이 좀 주의하실 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번인데요. 1번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왓절과 뒤에 나와 있는 the answer, 이 녀석이 이제 동격이다 라고 이제 제가 표시를 해놨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사실 뭐 set first라든가 exert라든가 이런 단어는 사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물론 복습은 했었지만. 그래서 이 단어를 몰랐다면 아마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since가 나왔는데 since는 알다시피 뭐뭐 이래로 또는 뭐뭐 때문에 라는 뜻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래로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주절의 시제가 완료형이 나와야겠죠. 주절이 완료. 주절의 시제가 완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완료 시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때문에로 해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래로가 아니라 뭐뭐 때문에로 해석이 되겠죠. 뭐뭐 때문에. 됐죠? 자, 뭐 다른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대시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동격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20대 초반 때 셜록 홈즈 책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혹시 보신 분 있냐? 진짜? 준석 봤어? 책으로? 그래? 이제 셜록 홈즈 시리즈 막 그런 이제 외국 서적을 이제 한글판으로 번역한 거를 보면은요, 부연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대시가 나와 있어요. 대시가. 네. 그러니까 이게 부연 설명 또는 동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도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어떤 해답이다 라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제 뭐 그들이 프레임하고 있는 그러니까 프레임은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형성하는 질문에 대해 뭔가 이제 제시하는 해답, 이게 이제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뭐 나머지는 특별히 볼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단어는 여러분이 이 정도? 그리고 뭐 기타 단어, 뭐 예를 들어 내가 perception 같은 단어를 모르겠다, 아니면 뭐 bias 같은 단어를 모르겠다, 뭐 이런 거면은 사실 어휘 공부가 조금 덜 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 있는 단어들 뭔가 인식하고 편향, 편견 이런 단어는 잘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2번. 2번에서는 역시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죠. 소댓 부분입니다. 소댓 부분.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건데요.
이 대절이 이제 어디까지냐 한번 봐야 될 텐데, 대절이 괄호가 여기까지네. 내가 괄호 하나 더 쳤어야 되는데 안 쳤네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이만큼. 이 문장 끝까지가 다 대절인데요. 우리가 이제 소위 소대 구문이 나오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이때 대만 따로 놓고 해석하면은 이 대시 그래서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얘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끼리들의 숫자가 너무나 낮게 이제 낮아졌다는 거겠죠. 너무나 낮게 감소해서 그래서 20세기에 이 컨ser베이셔니스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보호론자들이 어떤 노력을 시작했다라는 거겠죠. 어떤 노력이냐? 투부정사 할 노력. 그 종을 세이브할 노력이 되겠죠. 뭘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됐나요? 자, 그래서 얘는요 부문적으로는 별거 없습니다. 이 소대만 여러분이 눈치챌 수 있다면은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단어만 알면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낸 이유가 사실 요 오형식 구조 때문에 낸 거예요. 요 as이야 여기에. 그래서 보자면은 한때는 드문 유전적 특성이었던 그 이제 어금니가 없는 것이 이제 이 grow라는 것도 하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grow가 여기선 자라다가 아니죠. 뭐뭐해지다라는 뜻이죠. 뭐뭐해지다. 이 형식으로 쓰인 건데 뒤에 이제 common이라는 보어가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흔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됐죠? 자, 뭐 때문에 흔해졌냐? 그 사냥꾼들이 이제 만든 거죠. 뭘 만들어서 그것의 이점을 그것의 단점을 능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라는 구조가 나왔다는 거. as라는 것도 여기서는 뭐뭐 때문에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지? 자, 다음 넘어갈게요. 4번.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요 no matter how 부분 때문에 이제 됐는데요. 사실 뒷부분은 뭐 별거 없어요. no matter how 결국엔 however랑 같은 뜻인데 아무리 뭐뭐할지라도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이 however나 no matter how 뒤에는 반드시 형용사나 또는 부사가 나온다는 점. 요거를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세요. 아무리 형용사일지라도 아무리 부사일지라도 라고 해석이 된다는 점. 그렇지? 그래서 아무리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향받는 사람들이 적을지라도 그러니까 당신은 그러한 심각한 결과를 무시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구문에 관해서는 간단히 한번 봤고요. 여러분 그 한 거 결과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 저기 뭐야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한번 거꾸로 가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을 드릴게요. 그때 여러분이 좀 이 짜투리 시간을 내서 그때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약문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라고 거죠. 어이야, 뭐야 이거?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이 덩어리 자체가 부사거든. 그래서 동사 앞에 쓰는 경우가 일반적. 얘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많다라는 거니까 놓은 거를 동사 앞에 써서. 그러니까 얘도 약간 걔랑 비슷해. 빈도부사 위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 왜 하나도 안 고쳤어 근데? 이런 거를? 응?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말할 때 이거 보고 있다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일일 테스트를 풀었으면 여기에다가 답을 고쳐 써야 될 거 아니야. 이 답지를 보고 답지를 내가 괜히 만들어 그러면?
시제 때문에 그렇구만. 시에 오이고 함의층 단수. 아하. 아쉽네 아쉬워. 이거 아니잖아. 이거 뜻이 몰랐어요. 아 에콰이언트요? 이거 음. 여기 간접 목적어가 명사 이거 그렇지. 걔 자체가 직접 목적어지. 지금 왓 자체가. 그래서 이게 그런 적 없는 거니까 지금 주어 동사 간목. 그러니까 얘가 짓는 그런 거지. 이게 앞으로 나온 거에 아니면 그냥 명사에 들어가는 동사가 아니라 그 저기 뭐야 관계대명사죠. 지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돼. 그러니까 그 덩어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지. 관계대명사 왓은 명사절이니까 얘가 이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왓절이 주어로 나가서 동사 exerts 하고 나가죠. 그래서 자, 오케이, 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진도를 나가겠죠. 오늘이 40번 할 차례였나? 한번 해볼까요? 이 정도면 잘 보이나? 뒤에 잘 보여요? 글씨? 서연이 잘 보이지? 여울나? 잘 안 보여? 크게 하라고요? 더 크게 했어. 우리 꺼볼게. 별 차이 없나? 뭐가 더 잘 보여요? 흥미하고 끄는 게더 잘 보여? 까다로운 자, 한번 보겠습니다. 40번인데 책은 94페이지입니다. 이제 전부 다 그 이제 선택형 어휘인데요. 우리가 딱 보더라도 서로 다 반의어 관계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A, B, C가 전부 다 A번을 보면 감소하고 증가하고, B번은 private는 사적인 거고, public은 공공이죠. 그 다음에 C는 band는 금지되는 거고, free는 자유로운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반의어 관계로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고등 기출에서도 이렇게 선택형 어휘는 반의어 관계로 나오는 게 좀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중상고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의어뿐만 아니라 혼동어를 내는 것도 조금 좋아하더라고요. 저동고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반의어 그리고 그러니까 유사어 반의어 및 혼동어까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내신 대비할 때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체리가 너무 시큼해서 먹을 수가 없답니다. 투투죠? 너무 멍해서 먹을 수 없다. 먹을 수가 없지만 그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그러니까 그 주기가 진행되면서 그 당 성분이 되겠죠. 이제 컨텐트라는 게 내용물이니까 그 과일에 당분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당분이 감소한다 또는 증가한다는데, 사실 이거는요 우리가 굳이 뒷내용을 안 읽어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체리잖아, 체리. 그렇죠? 뭐 체리 뭐 다 드셔봤잖아요. 사실 저는 별로 안 먹어봤습니다. 그 케이크에 들어있는 거 몇 개 빼먹을 때 말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초기 단계야 이제 시큼하지만 여기에서 사실 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 초기 단계라는 말, 그리고 벗이라는 말, 그리고 이 사이클이 진행된다는 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답이 인크리즈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초기 단계에서는 이 파트도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시큼하지만 진행되면서는 이 당분, 슈가가 증가한다라고 보는 게 아무래도 맥락상 더 적절할 거 아니에요. 아니 초반에 시큼한데 그 다음에 당분까지 떨어져. 누가 먹어 그러면 체리를?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풍리적 가심으로 이제 increased가 이제 정답일 거다라고 예상은 할 수 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당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making them more appealing, 그러니까 더
매력적이게 만든대요. 여기서 어필링도 나왔잖아. 더 매력적이게 만든다. 당분이 이제 증가니까 더 매력적으로 만들겠죠. To muscle pouch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기호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호에 있어서 그 더 이제 매력적으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또 당분이 증가한다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메이킹은 이제 분사 구문의 이제 연속 동작이라고 해서 그래서 뭐뭐 하다 이 정도로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하다. 됐죠? 자, 어쨌든간 이 그래서 초반부에 말하는 게 초기 단계 체리가 좀 이제 시큼하지만 그래도 이제 익으면서 이제 좀 달달해진다. 그냥 이 얘기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어쨌든 핵심적인 소재는 뭐 체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가 봐.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될 게 이 체리가 어떤 이제 익어가는 그 주기? 이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이 주기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핵심적일 것 같은 내용이 들죠. 느낌이 좀 오죠? 그래서 주기. 그러니까 읽는 주기? 읽는 주기 하니까 뭔가 되게 없어 보이는데 뭐라고 할까? 숙성이라고 할까요? 숙성 기기? 숙성되는 이 주기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전문적인 체리 재배자가 여기서 타임이 동사로 쓰였어요, 여러분들. 타임이 동사로 쓰여서 이제 어떤 시간을 결정한다라는 뜻인데요. 그들의 수확 시기를 결정한다랍니다. so that 뭐하도록 그 과일이 나타나도록이요. 어디에? 슈퍼마켓에요. 어디 슈퍼마켓? near 근처에 라합니다. The peak of the ripening cycle. 자, ripening cycle이니까 이게 바로 익어가는 그 사이클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익어가는 주기의 절정쯤에 이제 절정 가까이에 슈퍼마켓에 이제 등장하게 하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결국 이 괄호친 부분이 말하는 건 뭡니까? 그냥 가장 맛있을 때 아니겠어? 가장 맛있을 때?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가장 맛있을 때라는 거는 우리 윗문장을 통해서 말하자면 당분이 가장 높을 때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분이 가장 높을 때 이제 이거를 팔도록 시기를 결정하겠죠. 이때쯤에 팔면 체리가 가장 맛있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역시나 또 체리와 이 숙성 주기에 대해서 역시나 얘기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문장도. 자, 근데 다음 봐봐요. 이거 뭐야? 너무 내려갔네. 자, 하지만 이 그 invariably cherries on trees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자라는, 그러니까 나무에 있는 이제 그 체리들이 어디에서 자라는 거냐면 그 public park니까 이제 그 공공공원이래요. 그러니까 공공공원에서 이제 자라고 있는 그 나무에 있는 체리들이 are picked 따진답니다. When 뭐 할 때? They are barely sweet. 그러니까 barely니까 거의 뭐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의 달콤하지 않을 때. 뭐 하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 어디블이라는 게 먹을 수 있는 건데 식용의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먹기에 충분할 정도로 거의 달지 않을 때 채집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아마 경험을 해보신 적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제 옛날 얘기 제가 어렸을 때요 8살 제가 집이 과천이었는데 내가 학교를 양재동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나? 대충 키로수로 따지면 우리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한 5km 됐습니다. 그냥 키로수로 말하면요 대충 그 정도 됐는데 근데 이제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내가 그 옛날에 그 학교 앞 문방구에서 이제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갖고 차비를 다 써버렸어요. 우리 집에서 이제 학교에서 우리 집까지 몇 킬로? 5km. 나 초딩 1학년 8살이었습니다 그때. 그래갖고 이제 그 실컷 막 게임하고 이제 막 스노우브루스 막 이런 게임하고 아씨 이거 이제 망했다. 그래갖고 이제 어떡하지? 그때 버스비 100원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냥 무작정 걸어갔어요. 가는 방향은 아니까. 근데 가는 방향이 있는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한 한 5년 됐는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가는 길에 그 잔딘마을이라는 이제 그 마을이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거기 가기 전에 공원이 있었어요. 되게 엄청 큰 공원이 있었어. 근데 그 공원을 갔어. 그냥 무작정 갔어 그냥 갔어. 왜 갔냐면 너무 배고파서. 공원에 가면 뭐 먹을 게 있지 않을까? 아니 8살이잖아 8살. 뭐 먹을 게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오디라고 알아요 오디? 오디라고 이제 그 포도 축소판처럼 생긴 그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디라는 명칭을 모르니까 난 그냥 산딸기라고 불렀어요 그때.
근데 이제 이 나무를 보니까 산딸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먹을 거다 해갖고 내가 8살짜리 꼬맹이 초딩이 내가 막 그 나무를 겁나 흔들었어요. 8살 때. 어디가 막 이렇게 떨어져. 그래갖고 내가 그 바닥에서 이렇게 주워 막 흙 묻고 막 이랬잖아. 다 주워 이만큼을 모았어. 그래 이제 공원에 보면은 이제 물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로 갖고 와서 물로 다 씻어갖고 내가 그거 겁나 먹었거든.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봐봐요. 거기서 먹다 보면은 맛있는 것도 있었어. 근데 되게 좀 시큼한 것도 되게 많이 있었어. 근데 그냥 먹었지. 왜? 배고프니까. 그리고 어차피 내가 뭐 돈 주고 사 먹는 거 아니잖아. 그치? 딱 그 얘기입니다. 이게 딱 그 얘기야. 봐봐. 야, 공공의 공원에서 자라고 있는 그 나무에 있는 그 체리는요, 채집된데 달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 먹기에는 조금 거의 달지도 않아. 되게 시큼해. 근데 이걸 그냥 따버린다고, 채집된다고. 당연히 사람들에 의해서 채집되는 거겠죠. 나 같은 사람들. 그치? 이게 왜 채집되겠어? 왜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냐고. 왜 기다리지 않겠어? 내가 기다렸다가 내가 뭐 기다리면 뭐해? 다른 사람들이 그 전에 먼저 먹을 거 아니야. 먼저 이제 선수 필승. 됐어? 선빵을 해야지. 선빵. 그러니까 딱 봐도 우리가 이제 내용이 이제 뒤에 예상이 되죠. 왜 사람들이 안 기다리겠냐? 당연히 안 기다리겠지. 다른 사람이 먹으면 배 아프니까. 그래서 이 전문적인 체리 재배업자가 이제 그들의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사유지에다가 심어야겠죠. 야, 내가 전문 체리 재배업자인데 이거를 공공공원에다가 설치하면은 애들 다 따서 먹는데 거기다 설치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사유지에다가 이제 심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trespassers라는 게 이제 불법 침입자라고 나와 있죠. 이 불법 침입자인데 어떤 침입자냐? 이 체리를 따가는 겁니다. From them 그것들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사유지가 되겠죠. 여기서 from them은요. 여기 나무 그들의 나무겠죠. 그들의 나무로부터 이 체리를 따가는 그런 불법 침입자가 are subject to 뭐뭐의 대상이랍니다. 뭐의 대상이냐? 당연히 법적 제재 대상이겠죠. 사유지에 침입했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재배자들은 have no incentive to harvest their fruit prematurely. 여기서 이제 prematurely라는 것 자체가 이 mature가 이제 성숙한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maturely가 되면은 성숙하게, pre가 붙었으니까 성숙한 것보다 더 앞서서야. 그러니까 너무 성숙하게, 너무 이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르게 또는 시기상조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배자들이 그 과일을, 그러니까 그 체리를 너무 이르게 수확할 그런 동기가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자기 사유지가 있어. 내 사유지에다가 나무 심으면 돼. 만약에 심었다가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거 채간다? 그럼 얘는 법적인 제재를 받으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안심하고 그냥 내 사유지에다가 체리를 이렇게 재배를 하면은 그냥 얘가 적당히 익어서 제일 맛있는 때까지 난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랬다가 이제 수확하고 팔아버리면 되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기가 다르답니다. 공공공원에선 다르겠죠, 당연히. 콤마 where 나왔으니까 관계부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나 그거를 금지하는 건 아니겠죠. 누구나 그거를 자유롭게 뭐 하겠습니까? 체리를 따겠죠. 사유지가 아니니까. 공공의 것이잖아. 그렇지? 네가 먹든 내가 먹든 어차피 이건 공공의 것이요.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거지. 사람들이 막 먹는다는 거죠. 거기 있는 거를 누가 따간다고 해갖고 뭐 법적 제재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먹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would be better off. 이 better off라는 표현 되게 잘 나오는데요. 이익이 되는, 유복한 이런 뜻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 만약 뭐 한다면 그 과일이 were allowed라고 나왔는데 얘들아 이거 가정법이다. 가정법. 그래서 the fruit라는 이제 단수 주어가 나왔지만 이제 were라는 동사가 나왔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was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도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 원형 형태가 나와 있죠? 가정법 과거형. 됐니?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인데, 자, 만약에 그 과일이 were allowed to ripen, 그러니까 익도록 뭔가 허가되었다면, 익도록 허락된다면은 익도록 내버려 준다면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체리가
있도록 내버려 두어진다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nyone who waited that long 그렇게나 오래 기다리는 사람 됐어요? 그렇게나 오래 기다리는 누구나 would find no cherries to pick. 그러니까 그 체리를 따갈 만한 거를 하지 못할 거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체리를 발견할 건데 노가 붙었으니까 어떠한 체리도 발견하지 못할 거래요. 채집할 체리를 발견하지 못할 거다. 어렵지 않죠, 네? 그렇죠? 결국에는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체리 전문업자들이 이제 자기 사유지에다가 체리를 이제 재배를 하고요. 공공에 있는 것들은 체리가 채 익기도 전에 사람들이 이미 따서 먹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사실 본문에서 나오진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사람은 수확할 체리를 찾지 못하게 된다. 그냥 간접적으로만 말을 했죠. 왜 수확할 체리를 찾지 못할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 전에 사람들이 다 이제 공공의 것이니까 다 채집을 해가서 그런 거겠죠. 그렇죠? 이런 류의 글이 이제 빈칸추론 요약형으로 내기 되게 좋은 글이에요. 작년에 저동고에서 나왔던 지문이기도 한데요. 작년에 1학기 기말 때 이게 이제 저동고 이제 서술형으로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이 글 자체가 그때 이제 이게 빈칸으로 나왔었나 요약형으로 나왔나 둘 중 하나로 나왔는데 아무튼간 이런 류의 글이 왜 요약으로 내기가 좋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유지가 아니라 공공의 그 공원에다가 왜 이제 체리를 이제 사람들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느냐, 왜 이게 채집할 기회가 왜 없느냐라고 말한다면은 그에 대한 해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런 추론 문제로 내기가 되게 좋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왜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미리 따가는가? 그 이유가 뭐다? 모두의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모두의 것이니까. 이걸 한다고 해서 내가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뭔가 먹으면은 내 거를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마치 그런 거 아니냐? 우리가 다 같이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우리가 탕수육 시켰어. 그러면 어차피 짜장면은 내 거잖아. 짜장면은 사유지야 전부 다. 근데 여기에 있는 탕수육은 뭐야? 공통의 것이잖아. 그치? 그래서 뭐야? 이 탕수육만 겁나 먹고 있어. 내 짜장면 다 불어 터지고 있는데 그거랑 마찬가지지 뭐. 됐어요?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정답 5번 나왔는데 사실 이게 요 문제 자체로만 보자면은 사실 난이도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이런 어휘류의 문제를 풀 때는 그 문장만 보고는 풀기가 사실 어려운데요. 사실 지금 얘네들은 다 어땠습니까? 그 해당 문장만 보고도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자체적으로 난이도는 높진 않았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41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처음에 보면은 제가 첫 문장에 이제 주제문 포괄적이라고 썼고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주제문 구체적이라고 이제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주제문이라는 거는 당연히 포괄적이어야 돼요. 포괄적이고 일반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거시적이어야 돼요. 추상적이어야 됩니다. 주제문이라는 거. 왜냐면은 주제라는 건 자체가 이 문장, 이 지문에 있는 것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문장이 이제 주제문이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구체적이면은 안 되겠죠. 구체적이면 우리가 주제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첫 문장 자체가 좀 이제 이 포괄적인 의미의 주제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한 게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화한 게. 그래서 사실은 얘가 주제문이냐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얘가 이제 포괄적 주제문이고 구체적 주제문이다. 이 정도로 이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주제문이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보통 예시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가장 일반적 패턴에서 여기에서는 예시라기보다는 그 예시로서 이 필자의 일화가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글은 전형적으로 그냥 주제와 예시, 즉 일화를 통한 예시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글이 되는데 이 구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when reintroducing food, 그러니까 식품을 다시 소개할 때요. try 하면서 지금 명령문 나왔죠. 이 명령문 나오는 부분은 잘 봐야 돼. 왜냐하면 웬만하면 명령문 나오는 부분이 뭔가 주장하는 문장이거나 아니면 주제문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 명령문이라는 거는 그냥 되게 강력한 어조잖아요. 말투 자체가 뭐뭐 해라 이런 말이잖아. 뭐뭐 해라. 그럼 뭐뭐 해라라는 말 자체가 이 사람의 강한 주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자체, 이 명령문이 포함된 문장 자체가 주제문이거나 요지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니네가 생각하고 들어가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품을 다시 소개할 때 try different preparation, 그러니까 다른 준비와 그리고 요리 방법을 시도해 보랍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the food,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일단 첫 문장은 나왔는데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말 자체가. 다시 한번 식품을 뭔가 다시 소개하는데 그때 뭘 하라고요? 그 음식을 더 매력적으로 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요리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랍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조금 애매할까봐 이 사람이 한 번 더 말한 거예요. 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주제문이 나오는데 이어서 보면은 surrounding a rejected food with flavors the child normally likes. 여기까지 나와있죠? Like cheese or bacon.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얘들아 surrounding이 주어예요. 동명사 주어. 얘가 주어가 나온 거고요. 그 뒤를 좀 보자면 거절된 식품을 둘러싸는 거예요. with flavors, 맛으로 둘러싼답니다. 근데 어떤 맛이냐면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맛이래요. 근데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맛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치즈나 베이컨과 같은. 됐어요? 그러니까 치즈나 베이컨과 같은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맛으로 거절된 음식을 둘러싸는 것. 됐지? 이 둘러싸는 게 can be especially effective. 미리 알려줄게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 이러니까 알겠네. 이게 뭐냐면요. 이것도 제 경험으로 말해주죠. 저는요 편식이 되게 심합니다. 참고로 저의 입맛은 전혀 어른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예전에 재작년에 그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 여자애가 이제 내가 내신 대비를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얘가 막 이제 그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나봐. 야 선생님 고생하시는데 뭐 커피라도 한 잔 네가 사갖고 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나봐. 그래서 얘가 이제 커피를 사왔어요. 근데 아메리카노를 사왔어요. 얘가. 그래서 안 먹었어요. 전 아메리카노를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냐고요? 쓰잖아. 저는 그래요. 전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갖고 그래 고맙다 하면서 그렇다고 얘한테 야씨 안 먹어 이럴 순 없잖아. 얘한테 기껏 사왔는데 말고 그래 고맙다 하고 원장님 드렸어요. 원장님 아메리카노 좋아하시고. 네. 아무튼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뭐 애들이 막 완전 나를 무슨 노땅 취급하면서 야 너네랑 나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난다고 하면은 좀 양심이 없겠지. 어쨌든간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편식이 되게 심한데요. 막 저기 실장님께서 가끔 막 뭐 사주신다고 뭐 드실래요? 뭐 드실래요? 하면 거의 이제 제가 아니요 저 됐어요. 거의 이렇게 해요. 무슨 뭐 흑당 버블티? 맞냐? 안 먹어봤거든 내가. 그래갖고 그거 막 실장님이 사주시겠대. 그래갖고 근데 난 그 흑당 버블티가 뭔지 그 맛이 상상이 안 가니까 아니 됐다고 안 먹겠다. 이거 무슨 맛이에요? 엄청 맛있는 달달한. 근데 이제 제가 까다롭다 했잖아요. 제가 무조건 달다고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적당히 달아야 돼요. 적당히 달아야 돼. 적당히. 그래요? 그러면 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간 근데 이게 딱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토마토를 못 먹었거든요. 지금도 못 먹어요. 토마토를. 생토마토. 그러니까 생토마토는 제가 안 먹습니다. 근데 이제 햄버거에 있는 토마토는 먹어요. 왜? 햄버거에 있는 토마토는 토마토가 메인 메뉴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패티라던가 소스 얘네가 메인이잖아. 그치? 그래서 저는 그냥 먹는 거예요. 딱 그거야. 자, 애가 거의 애예요. 자, 애가 좋아하는 음식
딱 나왔네. 치즈나 베이컨. 맞아. 치즈나 베이컨 좋아해요. 그러니까 치즈나 베이컨 같은 맛으로 토마토를 둘러싼 거야. 이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요. 네, 그렇답니다. 이게 뭐였냐면요. This was a favorite trick. 그러니까 가장 이제 좋아하는 기법이었대요. 트릭이었는데 우리 자신의 집 안에서요. 뭐 할 때? 내가 잘하고 있을 때. 우리 집에서 가장 선호되던 기법이었답니다. 여러분 혹시 좀 이런 거 해봤어요? 혹시 집에서 막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서 막 뭔가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곁들여갖고 뭐 먹인다거나 뭐 어머니 아버님 뭐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음식을 가리는 게 없나? 세훈이는 어때? 토마토 안 먹어. 토마토 안 먹어? 혹시 나랑 같은 파였지? 그렇지. 햄버거에 있는 토마토 뭐가 먹어? 봐봐 이게 이렇다니까. 근데 사실 저는요 토마토 빼고 먹을 때도 있어요. 이 토마토가 너무 신선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신선하면 이 토마토의 맛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오히려 토마토가 덜 신선해야 됩니다. 좀 이제 푹석하고 이게 이 토마토의 맛이 거의 안 느껴져야 돼. 이제 그래야 이제 저는 맛있네 이러면서. 파는 응? 파. 파는 먹어요. 저 파는 좋아합니다. 파김치 좋아해요. 아니 토마토는 맛이 이상하잖아. 아니요? 설탕 뿌려 먹으면 맛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해요? 왜? 설탕 뿌려 먹으면 맛있는 게 더 많이 있는데 왜 굳이 토마토에다가 저는 네 아무튼 별로입니다. 자 여기 봐봐요. 요 문장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일단 직독직해 먼저. 자 만약에 내가 녹였다면요 치즈를 그것 위에다가 그러면 너네들은 would have eaten 먹었을 것이다. 신발 가죽이요. 신발 가죽을 먹었을 거다. 라고 우리 아빠가 나에게 말했답니다. 이제 뭐 할 때 말하냐면요. 이렇게 할 때 말했는데 내가 그에게 물어봤대요. 왜 그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항상 야채를 먹었는지. 일단 먹었다가 정답이거든요. 이게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였거든요. 단어는 되게 쉬워요. 얘는 먹는 거고 얘는 거절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지금 딱 보더라도 여기에서 우리 집에서 가장 선호되던 기법이라고 했었죠. 내가 이제 뭐 싫어하는 음식을 이제 좋아하는 음식으로 둘러싸는 거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야채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음식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야채를 거절한 거 아니야 우리가? 근데 이걸 왜 야채를 먹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말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은 제가 패러프레이징을 좀 했어요. 아래다가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뭔 내용이냐면 일단 패러프레이징 보기 전에 이거 직독직해만 먼저 봐봐. 그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항상 채소를 먹었던 이유를 내가 우리 아빠에게 묻자. 내가 치즈를 녹여 그 위에 얹으면 니네는 구두에 가죽이라도 먹었을 거야 라고 나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자세히 보면은 지금 요 말과 요 말이 잘 매칭이 안 되거든요. 이게 뭔 상관이지 막 이렇게 좀 매칭이 안 될까봐 그래서 제가 이제 패러프레이징을 한 건데요. 자 무슨 말인지 봐봐요. 그러니까 이 필자가 아빠한테 물어본 거야. 아빠한테 이 상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빠한테 아빠 우리가 왜 그렇게나 싫어하는 채소를 어렸을 때 먹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렇게 말했더니 이제 아빠가 대답을 하는 거지. 야 니네 그 뭐야 그 채소가 아니라 니네 그 치즈만 있으면 니네 채소가 아니라 그 구두도 먹었을 거야 임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무엇입니까? 이제 싫어하는 음식을 기준으로 좋아하는 음식으로 둘러싸면은 이제 결국에 어린애들이 이제 먹게 된다라고 우리 집에서 많이 선호되던 기술이었다를 이제 반증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내용 보자면 I have spoken 이라고 나왔죠. 나는 이제 얘기를 해봤다라고 합니다. 다른 부모들과도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부모냐면요. Who swear that. 자, 대절이어라고 단언한 부모들이랍니다. 대절이어가 뭐냐면 뭐 마늘이나 소금이나 후추가 is a combination, 조합이라고요. 그러니까 뭐의 조합이냐면 antique enough to get their kids to eat almost everything. 자, 여기를 잠깐 보면 이 enough to 이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거든요. antique을요. 자 그리고 여기에 get이 나왔는데 잠깐 구문을 좀 보자면 get을 동사로 보면 their kids가 목적어고 이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거의 모든 것을 먹게 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get 목적어 투부정사는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게 하다. 사역동사처럼 해석해요. 하게 하다. 그러면 그들의 자녀들이 거의 모든 것을 먹게끔 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게끔 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조합이랍니다. 뭐가? 마늘, 소금, 후추가. 이라고 단언하는 다른 부모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야? 다 약간 그런 소스에 들어가는 기본 재료들이잖아요. 향신료라든가 뭐 이런 어떤 소스의 기반이 되는 재료들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 맛대가리 없는 음식이어도 얘네만 있으면은 뭐 다 해먹을 수 있어 라고 이제 좀 단언을 하는 거죠. 부모들이. 됐나요? 자, 그래서 다음 거 보자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걱정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싫어하는 거를 그러면 그렇게까지 억지로 먹이는 게 뭐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아니 그냥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살 더 찍었다 뭐 이제 소금 추가해 뭐 치즈 추가해 이러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칼로리가 더 늘어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걸 우려해서 이제 다음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to get children 또 나왔어요. get 목적어 이번엔 투부정사가 아니라 이제 형용사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accustomed to 이 accustomed to ing 하면은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뜻이고요. accustomed는 used와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used to ing예요. 됐어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be used to라고 많이 쓰죠. be used to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자 그러면은 먹는데 익숙한 아이들이라고 해야겠네요. 아이들이 먹는데 익숙해진다랍니다. 자 뭐를 먹는데 diverse assortment of fresh vegetables and fruits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신선한 어떤 야채나 과일 이런 것의 구색이니까 이 구색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세팅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세팅돼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뭐 야채나 과일의 어떤 세팅돼 있는 다양하게 세팅돼 있는 거를 먹는 것에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얘도 오형식 구조가 되는 거예요. get을 동사로 보면 얘가 목적어, accustomed 이제 이하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먹는 것에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에이 뭐 그거 뭐 치즈 좀 넣고 소금 좀 넣고 후추 넣고 이러면 어때? 일단 애들이 먹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일단은 뭐를 첨가하든 간에 일단 먹는 게 중요하다. 일단은 먹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뭐 하는 한 그 garnish가 이 garnish는 보통 테드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인데요. 요리에 곁들이는 거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요리에 곁들이는 것이 are made from real ingredients. 그러니까 진정한 식재료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뭐 못 먹는 거 갖다 만드는 거 아니잖아. 뭐 밥집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코로나 걸리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걸로 만들어지는 한 a few extra calories. 그러니까 약간의 추가적인 칼로리입니다. 근데 어떤 칼로리냐면 that help them enjoy the experience. 그들로 하여금 그 경험을 즐기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도 모형식이죠.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그 경험을 즐기도록 돕는 그 약간의 추가적인 칼로리가 완전히 좋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 네가 토마토를 싫어해? 만약에 당신의 자녀가 토마토를 싫어합니까? 그럼 토마토랑 다른 거 섞어서 줘라. 그래 햄버거 싣고 줘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햄버거 주면은 얘 살 겁나 찔 것 같은데? 괜찮아. 토마토 먹는 게 중요하지 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그거에 먹는 게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점점 얘가 먹기 싫어하는 것도 먹게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글에서. 하지만 이 필자는 뭘 모릅니다. 아니에요. 저는 햄버거를 20년을 넘게 먹었지만 토마토를 아직도 따로 먹지는 않습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일단 이제 이 어휘에 대한 단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effective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식품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이제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 그게 바로 뭡니까? 매력적으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지금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싫어하는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으로 둘러싸는 게 쓸모없다. 이러면은 그럼 뭐하러 이 얘기를 했겠어? 연결이 안 되잖아. 됐나? 한 가지 한번 소개를 해봐라. 음식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만한 방법을 한번 시도해봐라. 그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싫어하는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으로 둘러싸는 게 좀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니까 A에 이제 effective가 당연히 적절하겠죠. 됐니?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 B번은 아까 뭐 얘기를 했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빠 우리가 왜 야채를 먹었을 것 같아? 우리가 왜 그렇게나 싫어하는 야채를 먹었을 거라고 생각해? 왜 먹었을 거라고 생각해? 냐고 물어봤으니까 야 니네는 치즈만 있으면 뭐 구두라도 먹을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문장이 사실상 단서가 된 거죠. 치즈가 그 위에 올려져 있으면 니는 구두라도 먹었을 거야 라고 했으니까 뭐 야채인들 못 먹겠냐. 그러니까 AP가 적절하게 되는 거죠. 이 녀석이 바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 같은 경우 여기 있죠. 이건 아까 말했다시피 중요한 게 뭐냐, 애들이 그 싫어하는 음식, 그러니까 뭐 야채라던가 이런 과일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일단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익숙해지는 게. 인디퍼런트는 반대 무관심한 거잖아. 그렇잖아. 무관심해지도록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에 무관심해지면 안 되잖아. 이 녀석들의 좀 익숙해지면서 다른 좀 좋아하는 것과 섞어서 먹다 보면은 좀 익숙해지면서 따로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쓴 거니까 당연히 커스텀드가 적절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렇게 할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예리 테스트 1번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여러분이 그 정답에 대한 근거를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만 이따 할게요. 자, 다시 이어서. 자, 만약에 이 패턴으로 가는 글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이제 주제가 여기에 있잖아. 그러면은 이 주제문만으로는 요약을 만드는 게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애초에 요 구성에서 이 결론 자체는 잘 안 나와요. 보통은 예시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럼 이 예시에서 이 예시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만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예시를 뭐 2개, 3개 여러 가지 말하는 패턴도 있어요. 그러면 이 예시에서 가장 이제 포괄적인 것 하나, 그리고 가장 포괄적인 것 2번째. 그래서 얘와 얘 이 3개를 짬뽕해서 요약을 만드는 거란 거죠. 얘가 일단 글 전체의 주제니까 뭐 얘가 뭐뭐 하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 하고 이거 하다는 걸 통해서 얘는 뭐뭐 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을 만드는 이런 패턴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글의 구성 중에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의 현상이 나오고요.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패턴의 글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어. 그 현상이 문제점이 이거야. 그 너네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독후감 교재 초반부에 갑자기 내가 생각난 질문이 있는데, 우리 독후감 초반에 한 5번인가 6번 지문쯤에 그 해파리 얘기 나왔던 거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요? 해파리가 막 엄청 많이 나온다. 그게 이 패턴이거든. 그 글이. 그러니까 현상이 뭡니까? 해파리가 겁나 많이 나온다. 이게 현상이야.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뭐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제 기억이 맞다면 그 글에서 해결책은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은 해결책이 만약 없다면은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글의 주제이자 이걸 바탕으로 요약을 만드는 거예요. 문제 해결법이 만약에 나왔다면요, 얘와 얘를 짬뽕해서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2문장만 뽑아갖고 그걸로 요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문이라는 거 만드는 것 자체가요, 결국에는 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꼽아서 걔네를 바탕으로 그대로 내는 거는 사실 난이도가 너무 낮고요. 그 상태에서 한 번 이제 문장을 뒤집어 엎는 거죠. 이제 소위 말해서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거죠. 패러프레이징. 우리 아까 전에 나왔던 요약문 같은 경우도 이제 본문에는 턴온이라는 표현으로 나왔는데 그걸 이제 프리바던트라고 이제 바꾼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낸다는 거예요. 됐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내고요. 자, 그 다음에 42번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42번. 자, 그래서 우리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어휘 문제의 마지막인데 보통 어휘 문제
책에서 자주 나오는 글의 종류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어떤 일화를 말하는 거거든. 정확히 말하면 어떤 인물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설명문류의 글에서는요, 특히 인물에 대한 설명문류에서는 보통은 일치 문제가 되게 잘 나와요. 내용 일치, 불일치. 그러니까 여기서 모테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모테르라는 사람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또는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문제인데 여기에서 어휘적 문제를 냈다. 좀 특이하게도.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단어가 상당히 어려운 게 많아요. 단어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책 아래만 본다 하더라도 그 우리 단어 조사해야 되는 개수가 상당히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단어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구문과 단어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이 좀 이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류의 글이라고 보면 되겠다. 일단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는 단어가 이 챔피언이라는 단어, 그리고 toleration이라는 단어. 특히 toleration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는 고등부에서도 그 내신에서도 너무나 많이 나오는 단어여서 보기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보기 문제. 이 toleration이 관용이라는 뜻인데요. 이 관용이라고 하면 이제 좀 우리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신앙의 자유라는 뜻을 좀 추가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봐봐. 그러니까 여기서 스피치라고 나왔는데 스피치라는 거는 우리가 발언, 그러니까 말 이렇게 말이라고 해석을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고 발언, 연설, 언론 뭐 이런 식으로 니네가 해석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언론과 종교적인 신앙의 자유.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에는 자유라는 말이 두 개가 나와 있는 거야. 이 두 개가 다 자유를 말하는 거죠. 됐니? 이 자유의 챔피언이랍니다. 챔피언. 이 챔피언이 놀랍게도 옹호자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우승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옹호자.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그 옹호자인 볼테르라는 사람이 controversial figure래요. 이 figure가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인물. 됐어요? 그 우리 그 피규어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이제 이걸 말하는 거죠. 인물 말하는 거죠. 그래서 controversial 역시나 중요한 단어죠. 논란이 많은 인물이었답니다. 이 사람이. 뭐가 논란이 많았는가? 예를 들어서 그는요. supposed to have declared. 원래 우리가 be supposed to 하면은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또는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사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해석해도 또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해도 둘 다 좀 어색해요. 여기는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는 게 좋냐? 이 have declared라고 나와 있고 여기 앞에는 is라고 나와 있죠. 잠깐 시제를 보자면 여기는 현재 시제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는 supposed 가정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걸로 해석하라고요. 그러니까 be supposed to라고 이게 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걸로 해석하지 말고요. 여기서는 그냥 가정하다잖아, suppose가. 그러니까 가정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가정된다. 그러면은 이 문장은 원래 어떤 문장이었냐면 이게 변형된 거거든요. 지금 he is be supposed to have declared 이게 변형된 건데 원래는 무슨 문장이었냐면 it is supposed that he declared. 원래 이런 문장이었어. 원래 이런 문장이었어. 그러니까 그가 선언했다고 여겨진다, 가정된다. 원래 이런 문장이었어. 원래 이런 문장이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이 대절의 주어를 앞으로 빼고 이제 supposed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놈을 투부정사로 바꿀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얘는 시제가 현재고 얘는 시제가 과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를 과거용으로 쓰기 위해 have pp로 쓴 겁니다. to have pp. 원래 우리가 to have pp로 쓰면 주절에 있는 시제보다 먼저 일어난 거잖아. 그래서 얘는 현재고 이 부분은 과거로 해석을 해보죠. 왜냐면 아니 그 볼테르라는 사람이 뭔가를 발표한 건 당연히 과거겠지 뭐. 그렇지? 그러니까 to have pp로 쓰는 게 맞겠고요. 그가 여겨지는 거는 지금 그렇게 여겨진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지금 여겨진다고. 그러니까 여기 현재 시제로 쓴 거고. 됐니? 뭐 어법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해석적인 부분만 잘 보세요. 예를 들어 그는 여겨진답니다. 발표했던 것으로, 선언했던 것으로, 말했던 것으로. 뭐라고 선언했냐면 I hate, 나는 싫어한다. What you say, 네가 말하는 거를. 하지만 will defend, 나는 방어할 거래요. 옹호할 거래. To the death, 죽을 만큼 옹호할 거래.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말하는 게 사력을 다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your right, 너의 권리를요. To say it. 그러니까 그것을 말할 권리. 그것을 말할 권리를 죽을 만큼 사력을 다해서 난 옹호할 거야. 라고 선언했답니다. 근데 이 선언한 내용,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powerful dispense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요 내용이 있죠. 요것과 동격이에요, 동격.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뭐라고 이 발표했잖아. 이 발표한 게 곧 뭐였냐면은 강력한 어떤 변론이었는데 그러니까 옹호야, 옹호 변론이었는데 어떤 옹호였냐면요. of the idea, 어떤 생각의 변론이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that even views, 그러니까 어떤 의견들조차도 어떤 의견이냐? that to despise, 네가 경멸하는 의견들조차도 deserve to be heard, 그러니까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 들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생각. 여기서에 대해서는 참고로 동격 접속사입니다. 동격의 대시예요. 뒤에 완전한 문장. 여기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으니까. 됐니? 자, 문장이 길었는데 이게 뭔 말인지 이해 좀 해보자. 이 사람이 되게 논란이 많았던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적어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뭔가 자유를 되게 주장했다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유로운 언론, 뭔가 종교의 어떤 신앙 자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옹호자라고 했으니까 뭔가 자유를 굉장히 주장한 사람이구나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논란이 많았는데 왜 논란이 많았는가? 그 사람이 이렇게 선언을 했었대.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야, 나는 네가 말하는 게 싫어. 하지만 그거를 말할 너의 권리를 나는 죽을 만큼 옹호를 해줄 거야 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이 말이 곧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아무리 네가 싫어하는 의견이라도 그건 들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되게 만약 강압적인 사회라고 쳐봐. 강압적인 사회면은 나의 반하는 의견을 어떤 사람이 말해. 그럼 뭐야? 그럼 묵살해버리는 거죠. 묵살하거나 그냥 감히 내 말에 반하는 말을 해? 쟤 죽여.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싫다는 거죠. 내가 설령 너가 정말 싫다 하더라도 나는 너의 의견을 받아줄 거다. 난 그거에 옹호할 거다. 즉,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나는 내가 아무리 너를 좋든 싫든 이런 거랑 상관없이 네가 그걸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난 노력할 거다.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됐니? 내용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런 짓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거냐?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이게 왜 논란이 돼? 뭔가 이유가 있겠죠? 봐봐요. 근데 18세기 유럽에서 카톨릭 철치가 가톨릭교도 시대였나봐요. 이 가톨릭교 시대에서 엄격하게 통제했답니다. 뭐를요? What could be published니까 출판될 수 있는 것들이네요. 그러니까 출판될 수 있는 게 통제됐었대요. 이 가톨릭교도가 통제했다는 거야. 이거는 얘들아 출판한다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역시나 책이겠죠. 책. 근데 책을 출판하는 데 있어서 얘네가 통제를 해. 예를 들어서 책 내용에 막 그런 거 써놨어. 가톨릭교도 이대로 괜찮은가? 막 이런 내용 써놨어. 그러면은 가톨릭 막 교황이 보고 아니 이런 불순한 책을 이거 잡아와, 그래갖고 죽여,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 아무리 내가 싫다더라도 그 의견을 묵살해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가톨릭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정말 좀 약간 짜증나는 존재였겠지. 막 이렇게 자유를 주장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많은 사람이야. 초반에 얘기를 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펑슈보드는 문제될 게 없는 나라. 되니? 이 옹호라는 것도 여기서 변론이라고 해석해야 되고 옹호라고 해석해야 돼요. 디펜스라는 거는 어쨌든간 강력한 옹호가 되는 거죠. 뭐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어도 싫어하는 의견이어도 들을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옹호하는 거잖아.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디펜스도 문제될 게 없는 거죠. 다음 내용 보자면 자, 이 볼타르의 희극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책 이런 거의 다수가 were censored, 검열됐대요. 봐봐, 검열됐다는 것 자체가 벌써 통제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도 얘가 정답이라는 걸 또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법상 그 흐름상 적절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burning falling,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불태워졌대. 그리고 그는요 심지어 imprisoned, 수감되기도 했답니다. 감옥에 갇혔대요.
그 바스티유 감옥에 이제 그 파리에 있는 바스티유 감옥에 이제 갇히기도 했답니다. 왜냐면 그가 had insulted 그 전에 대과거 시제죠. 그 전에 모욕적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력이 있는 귀족에게, 세력이 있는 귀족에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되게 막 정치인 막 국회의원한테 가고 막 예를 들어서 이제 지수가 막 가서 쌍욕하는 거야. 야 이 개 똑바로 해!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냥 뭐 명예훼손 정도는 되겠죠. 근데 그딴 것이 바로 그냥 깜빵 가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역시나 자유가 없는 상황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문제될 게 없죠. 모욕적인 언사를 해서 감옥에 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뭐 페이스북에서 옛날부터 대통령 욕한 사람들 그럼 다 잡혀가게? 그렇잖아. 자,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되게 고초를 많이 겪었죠. 이 그 볼테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러한 것 중 어느 것도 스탑. 자, 여기 잠깐 볼게요. 구문인데요. 원래는 우리가 stop 목적어 from ing를 많이 씁니다. 얘가 ing 하는 걸 막다라고 해석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간혹가다 얘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은 똑같습니다. 얘가 ing 하는 걸 막다. 됐니? 그럼 여기 none이 붙었으니까 막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봐봐요. 이러한 것 중 어느 것도 그가 도전하는 걸 막을 수는 없었대요. 뭘 도전하는 거냐면 그 편견이라던가 가식이라던가 어떤 편견과 가식이냐면요. those around him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편견과 가식에 도전하는 걸 막을 수 없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견과 가식이라는 게 뭘까요? 자유가 없는 상황을 좀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교면은 이제 종교에서 이제 탄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종교에서 탄압을 하는 명분이 뭡니까? 뭐 어떤 걔네들이 모시는 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는 뭐 신에 대한 뭐다, 내가 그 종교 용어를 잘 몰라갖고 아무튼가 뭐 신에 대한 뭐 반역이다, 막 이딴 식으로 이제 하는 이제 이런 명분을 세워갖고 그냥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애들 다 처단하고 이게 이제 옛날에 그 이제 종교에서 이제 종교가 탄압하던 시대에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로 인한 편견이라든가 그런 가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계속해서 도전을 한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편견과 가식에 도전을 했다라는 거는 곧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심플하게 말하면 자유를 추구하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됐니? 그러니까 그 어떠한 것도 자유를 이 사람이 자유를 추구하고자 하는 걸 막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됐니?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 보자면 자, 문장이 겁나 기네. 그게 이제 짧은 철학 소설에 이제 뭐 캔디드라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요. 그가 완전히 supported 또는 undermined. 여기서 undermined가 정답입니다. 이게 4번이 정답인데요. 이걸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 undermining이 뭐냐면은 훼손하다는 뜻이에요. 훼손하다. 왜 supported가 안 되는지는 뒤를 보면은 니네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완전히 지지했대요. 뭐를요? 그러니까 kind of religious optimism. 그 종교적 낙관론에 얘가 지지했다? 말이 안 되지. 종교적 여기서 낙관론이라는 건 낙관론이란 게 뭐예요? 그냥 그러면 그런 거고 저러면 저런 거보다 이런 게 약간 낙관적인 주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낙관론이라는 게 예를 들어 막 내가 이제 뭐 교황 막 그런 사람이라고 쳐봐. 근데 이제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막 서연이가 이제 자다가 이제 나한테 걸렸어. 그래서 너 사형.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왜 사형이에요? 이러면은 너는 지금 이제 마치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거 같아요. 그 궁예 같아, 궁예. 누구인가? 이러면서 누가 지금 잠을 잤어? 이러면서 너는 머리에 마구니가 꼈다. 이러면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마치 그거랑 비슷한 거야 지금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 마냥 내가 그냥 그럼 내가 이렇게 얘를 처단해버려.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던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죽을지 텐데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 낙관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죽일만 했다. 이런 거.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 종교적 낙관론을 얘가 왜 지지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설령 여러분이 이 낙관론이라는 거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뒷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자, 뭐에 대한 거냐면요. 인류애와 그리고 온 우주가 될 텐데요. 인류와 우주에 대한
그런 종교적인 낙관론을 완전히 훼손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부분 제가 이제 괄호를 쳐놨는데 이 괄호가 앞에 있는 얘를 꾸며줍니다. 인류와 우주. 이 인류와 우주가 어떤 인류와 우주냐면요. 그러니까 다른 동시대의 사상가들이 표현했던 동시대의 다른 사상가들이 표명했던 그런 인류와 우주에 대한 종교적 낙관론의 그런 종류 그런 거를 완전히 훼손을 했고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했답니다. 그것을 했다는 게 앞문장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 써놨어요. 그것이 in such an entertaining way. 여기서 such의 구조가 나왔는데 소넷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요. 됐어? 그러니까 너무나 즐거운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 책이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답니다. 자, 문장이 길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이 소설에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뭐 작성을 했대요. 소설에서 뭐 다른 사상가들이 뭐 이렇게 표명했던 인류, 우주 뭐 이런 거에 대한 종교적인 낙관론에 대해서 완전히 훼손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교적 낙관론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상가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머리 좋은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했던 그런 거를 완전히 훼손했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약간 희화화한 거야. 희화화 해갖고 했더니 이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자면, 그러면 이 사람이 또 그 소설을 썼어. 막 그 가톨릭교나 이런 거를 또 희화화 했으니까 이거 또 걸리면 얘 죽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대? 볼테르가 left his name off the title page라고 나왔는데 여기 표현을 제가 써놨습니다. leave A off B. 그래서 A를 B에서 빼다라는 뜻입니다. 제외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A를 B에서 제외시키다. 그래서 5번은 맞는 거고요. 그의 이름을 타이틀 페이지에서 빼버렸어요. 그 제목 있는 그 표지 있잖아. 표지에서 이제 빼버렸어.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면, 그렇지 않았다면 그 출판이 would have PP landed니까 원래 착륙시키는 건데 그대로 해석해볼게. 그 출판이 그를 착륙시켜놨을 거야. 어디로? 감옥에다가. 출판했으면 하고 잘가 이런 다음에 이제 딱 여기 감옥에다가 착륙을 시켜놨을 거랍니다. 뭐 때문에? 그 종교적인 신념을 조롱한 것 때문에. 이 글은요 주제라던가 요지라던가라고 말할 만한 게 없어요. 그냥 볼테르라는 사람의 어떤 일화를 다룬 거고요. 그냥 이 사람이 굉장히 자유와, 그러니까 자유 언론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종교적인 신앙의 자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끊임없이 이제 그런 자유를 추구했던 인물이구나,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나왔고요.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지난번에 99까지 했었죠? 주제 영자까지 107까지 보죠. 했는데 지금까지 했어. 오케이. 108부터요. 그러면 뒷부분 나머지를 하는 게 낫겠네요. 역시 108부터 113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단어 조절하고 그 다음에 분독해 하고 그 다음에 보기문 여기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요약 부분이니까 세 줄로 한번 요약을 해보세요. 한글로 세 줄로 요약. 그 다음에 주제문 작성을 좀 해볼 건데요. 지난번에 했던 그 102 쪽에서 107쪽 있잖아요. 여기를 주제를 한번 여러분이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글로. 됐죠?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